요즘 통장 보면서 한숨 나올 때 있으시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이렇게 썼나 싶어서 말입니다. 병원비는 자꾸 늘어나고 애들 용돈 보내는 건 또 뭔가 끊지 못하겠고 그러다 정작 내 노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순간. 오늘 이 이야기는 절약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을 아끼며 쪼들리게 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습관을 그냥 두면 나중엔 정말 쪼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0 넘어서도 한참 동안 돈 쓰는 방식을 못 바꿨어요. 젊었을 때처럼, 가장이었을 때처럼, 자식들 키우던 때처럼 계속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구나. 이제는 내 몸도, 내 형편도, 내 입장도 달라졌는데 나만 예전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신가요? 나는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가는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들까?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검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래? 그런데 안 하자니 또 불안하고 그래서 또 가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통장에서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 이상으로 커져 있습니다. 60 넘어가면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요. 병원비가 고정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엔 아플 때만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프든 안 아프든 가게 돼요. 정기검진, 만성질환 관리, 예방 차원의 검사까지. 그러다 보면 한 달에 병원만 서너 번은 기본이고 거기서 나오는 약값, 검사비, 진료비 합치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나갑니다. 문제는 이게 줄어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게 정말 다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불안해서 혹은 습관이 돼서 가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디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갔어요. 허리가 좀 뻐근하다, 무릎이 좀 시큰하다, 소화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일단 갔죠. 가면 의사 선생님이 검사 한번 해보자 하시고 검사하면 또 약 처방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달에 병원비만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병원 다녀도 나아지는 게 있나? 약 먹어도 증상은 비슷하고 검사해도 별 이상 없다 하고 그럼 이 돈은 대체 뭐에 쓰는 걸까?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봤습니다. 정말 급한 것만 가기로 했어요. 만성질환 관리는 꾸준히 하되 조금 불편하다고 바로 안 가는 거죠. 며칠 지켜보고 그래도 안 나아지면 다고 그렇게 했더니 병원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건강은 소중합니다. 아끼다가 큰 병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병원이 우리 불안을 다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병원 자주 가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검사, 결과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되고 수치 조금만 이상해도 큰 병 아닐까 걱정되고 그러다 또 검사하고 또 약 먹고 이게 반복되면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만 가는 곳이지 불안할 때마다 가는 곳은 아니라고. 정기검진은 챙기되 과한 검사는 안 해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권하시는 것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체면 때문에 쓰는 돈입니다. 이건 병원비처럼 눈에 보이는 지출은 아닌데 모이면 생각보다 큽니다. 친구 만나면 밥값 내고, 경조사 있으면 부조하고, 손주 용돈 주고, 명절 때 선물하고, 하나하나는 작은데 합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당연했죠. 나도 벌고 있으니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60 넘어서도 그 습관을 못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버는 돈이 없거나 적어졌는데 쓰는 습관은 예전 그대로니까요.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매번 남한테 밥값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내자니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생 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못 낸다고 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습관적으로 제가 계산했어요. 먼저 지갑 꺼내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계좌이체 내역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식사비로만 4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예요.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매번 제가 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베푸는 건 좋은데 이건 베푸는 게 아니라 습관이다. 친구들도 불편해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안 내는 거죠. 친구가 내겠다고 하면 고맙게 받고 제 차례 되면 내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친구들도 부담 안 느끼고 저도 마음 편하고 돈도 아끼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축의금, 부의금 최소 10만 원씩 했는데 요즘은 형편에 맞게 줄였어요. 5만 원도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처음엔 좀 민망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다들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형편이 달라지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손주 용돈도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만 원씩 쥐어주던 습관, 이것도 돌아봐야 합니다. 손주야, 귀엽죠. 주고 싶죠. 그런데 그게 매번 반복되면 손주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갑은 얇아지고 그러다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땐 돈이 없어요. 손주한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자꾸 남한테 돈을 쓸까? 왜 내 돈을 아끼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건 사실 우리 세대의 습성 같은 겁니다. 평생 주는데 익숙했으니까요. 자식 키울 때도, 집안 꾸릴 때도, 일할 때도 계속 줬잖아요. 내 거 챙기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남 먼저 챙기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젠 나를 먼저 챙길 때입니다. 체면 때문에 쓰는 돈, 습관적으로 내는 돈, 이런 거 하나씩 줄여보세요. 처음엔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내가 인색해진 것 같고, 쪼잔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볼 뿐이죠. 남들은 다 이해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아껴 써야지.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자식한테 쓰는 돈입니다. 이건 정말 끊기 어려운 습관이에요. 왜냐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거든요.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돈 있으면 주고 싶고, 없어도 주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60 넘어서도 자식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시는 분, 손주 학원비 대주시는 분, 자식 집 장만 도와주시느라 노후 자금 다 쓰신 분, 다들 후회하세요. 그때 아껴뒀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자식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초라해졌다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안 주면 자식이 힘들까봐,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그랬대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식이 정말 그걸 바랐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 걸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자식은 안 바라는데 우리가 먼저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도와줘야 부모 같고, 챙겨줘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자식은 이미 컸어요. 이제 제 인생 삽니다. 우리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알아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만 아직도 부모 역할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저도 딸한테 한동안 계속 돈 보냈습니다. 매달 얼마씩 보내는 건 아니었지만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뭔가 있을 때마다 보냈어요. 딸이 받긴 받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고맙다고는 하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도 계속 보냈죠. 왜냐면 제가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딸이 잘 사는 거 보고 싶었고,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안 보내줘도 돼. 나 벌어서 잘 살아. 아빠가 쓰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왠지 서운했습니다. 내가 줬더니 이제 안 받겠다고 하네.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딸 말이 맞았어요. 딸은 이미 자기 인생 살고 있는데 나만 계속 부모 역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부터 끊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안 보내기로 했어요.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뭔가 해줄 게 없으니까 부모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지더라고요. 딸도 부담 안 느끼고 저도 마음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에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삶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자식한테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제 자식은 컸어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챙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계속 챙기면 자식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힘들어요. 이젠 손 놓을 때입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이 알아서 하게 두고 우리는 우리 인생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확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인데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씩 시작해 보는 겁니다. 먼저 병원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달부터 병원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급한 건가? 며칠 지켜봐도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정말 필요할 때만 가는 거죠. 만성질환 관리는 물론 꾸준히 하시되 조그만 증상 하나하나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며칠 지켜보세요. 대부분은 저절로 나아집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해요. 다 병원 가서 고칠 순 없어요. 그리고 약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먹는 약이 정말 다 필요한 건지, 혹시 습관적으로 먹는 건 없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 약들 좀 줄일 수 없냐고.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먹어야 할 약만 먹으면 약값도 줄고 몸도 편해요. 체면, 소비는 어떻게 줄일까요? 이것도 조금씩입니다. 친구 만날 때 매번 내지 마세요. 번갈아 내거나 각자 내는 겁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도 다 이해합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요. 부담 안 느껴도 되니까. 경조사비도 형편에 맞게 조절하세요. 3만 원도 괜찮고 5만 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마음이니까요. 손주 용돈도 매번 줄 필요 없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주세요. 그것도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손주야 귀엽지만 우리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뻐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식 지원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한테 주는 돈이 정말 자식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건가요? 대부분은 나를 위한 겁니다. 부모 역할 하고 싶어서,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자식은 이미 컸어요. 알아서 잘 살아요. 이제 우리가 챙길 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아끼며 살려고 평생 일한 건 아닌데 이제 와서 돈 아껴 뭐 하나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다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건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쓰는 돈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쓰거나 체면 때문에 쓰거나 불안해서 쓰거나 남 챙긴다고 쓰는 거예요. 정작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에는 돈을 안 씁니다. 왜냐면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너무 오래 남 위주로 살다 보니 나를 위한 게 뭔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돈을 쓰고 나서 내가 만족스러운가? 만약 그렇다면 쓰세요. 아무리 비싸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그냥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 눈치 보느라 쓰는 거라면 안 써도 됩니다. 그 돈은 아껴서 정말 나를 위한 데 쓰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새 옷 사고 싶으면 사세요. 이런 게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병원비 아끼고, 체면, 소비 줄이고, 자식 지원 끊으면 그 돈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돈은 똑같이 써도 만족도는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인색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더 중요해요. 젊었을 땐 벌면 되는데, 이제는 벌 수가 없잖아요. 가진 걸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함부로 쓰면 나중에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는 것. 이게 제일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끼는 건 나중을 위한 겁니다. 지금 조금 덜 쓰면 나중에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아프면 병원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주변 보세요. 젊었을 때 펑펑 쓰신 분들, 지금 어떻게 사세요? 대부분 힘들어 하십니다. 연금으론 부족하고, 저축은 없고, 자식한테 기대려니 눈치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60대면 아직 20년, 3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쪼들리며 불안하게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여유롭게 편하게 보내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나중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원비 과하게 쓰지 마세요. 정말 필요할 때만 가세요. 체면, 소비 줄이세요. 친구들도 다 이해합니다. 자식 지원 이제 그만하세요. 자식은 알아서 잘 살아요. 이 세 가지만 줄여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모이면 1년에 수백만 원이에요. 이게 쌓이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가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만 불편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마음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안전망이구나. 이게 내 든든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지출이 있으신가요? 아, 이거 줄여야 하는데 하면서도 못 줄이고 있는 거. 그게 병원비든 경조사비든 자식 용돈이든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습관인가? 구분만 해도 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원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돈 쓰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해 보기.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확신이 서면 쓰고 애매하면 안 쓰는 겁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지출이 확 줄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돈 쓰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습관이 보이고, 패턴이 보이고, 줄일 수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을 아낀다는 게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노후도 잘 보내요. 돈 있어야 선택권이 생기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고, 자식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이게 진짜 품위 있는 노후입니다. 반대로 돈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파도 참고, 자식 눈치 보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끼는 게 나중을 위한 겁니다. 주변에 이런 분 계시죠? 평생 아끼며 사신 분. 젊었을 땐 좀 짠다 싶었는데 나이 드니까 제일 여유로워 보이는 분. 그런 분들 보면 후회 안 하세요. 아껴둔 게 이만큼 쌓였구나. 이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구나 하십니다. 반대로 평생 펑펑 쓰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후회하세요. 그때 조금만 아꼈어도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어느 쪽이 현명한 걸까요? 당연히 전자죠. 젊었을 때 조금 아끼고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조금 참으면 나중에 훨씬 여유로워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돈 아낀다고 관계가 나빠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도, 자식들이랑도요. 왜냐면 서로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계속 밥값 내면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해요. 만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자꾸 미안해하고. 그런데 각자 내면 편하잖아요. 부담 없이 만나고 즐겁게 헤어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돈 주면 자식도 부담스러워요. 받긴 받는데 마음이 무겁고 뭔가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안 주면 오히려 편해요. 자식은 제 인생 살고 저는 제 인생 살고 서로 간섭 안 하고 각자 잘 사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돈 아끼는 걸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현명한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고, 관계를 지키는 거고,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아껴야지. 이게 당연한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되시나요? 저 사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더니 짜졌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요.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우리 형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이해해요. 나이 들면 아껴야지.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남들은 우리한테 별 관심 없어요. 우리가 돈을 쓰든 안 쓰든, 밥값을 내든 안 내든, 그거 가지고 며칠씩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우리만 혼자 며칠씩 속상해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60 넘어서 줄여야 할 돈 쓰는 습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병원비. 정말 필요할 때만 가세요. 둘째, 체면 소비. 습관적으로 내지 마세요. 셋째, 자식 지원.
이제 그만 끊으세요. 이 세 가지만 줄여도 삶이 달라집니다. 돈도 남고, 마음도 편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아요. 평생 남 먼저 챙겼으니까 이젠 나 챙길 차례입니다. 자식도 컸고 친구들도 다 알아서 잘 살고 이제 나만 잘 살면 돼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나이 들수록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자식도 못 지켜줘요. 각자 사느라 바빠요. 친구도 못 지켜줘요. 다들 제 인생 사느라 정신없어요.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를 챙겨야 합니다. 내 건강, 내 돈, 내 마음. 이거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남을 안 돕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땐 도와주세요. 자식이 진짜 힘들 땐 도와주고, 친구가 어려울 땐 도와주고. 그런데 매번 습관적으로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구분을 하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 건지.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줘도 아깝지 않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요. 나이 들수록 단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도 단순하게, 소비도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면 힘들어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단순하게 사세요. 정말 중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병원도 정말 필요할 때만 가고, 친구도 정말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자식도 정말 연락할 일 있을 때만 연락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돈도 안 들고, 마음도 편하고, 시간도 많아져요.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일 하세요. 책 읽고, 산책하고, 취미 생활하고. 그럼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저녁엔 드라마 보고, 별거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돈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평온해요. 이게 나이 들어서 누리는 여유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이게 지루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어디 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복잡한 거 신경 안 쓰고, 남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면서 사세요? 행복하세요?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바꿔야 합니다. 돈 쓰는 방식이든 생활 패턴이든 관계든 뭔가 바꿔야 해요. 이대로 10년 더 사실 건가요? 20년 더 사실 건가요? 바꾸고 싶으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나중은 없어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라요. 1년이 금방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70, 80 돼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바꿀 힘도 없어요. 지금 바꿔야 해요. 지금 아끼고, 지금 정리하고, 지금 단순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럼 나중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돈을 아끼는 건 미래를 위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계산 안 하는 게 어색하고,
자식한테 돈 안 주는 게 마음 쓰이고. 그런데 참으세요.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해요. 이게 내 안전망이구나. 이게 내 노후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돈 걱정 안 해도 돼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빠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면 안 해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병원 한 번 덜 가보세요. 오늘부터 친구 만나도 각자 계산해 보세요. 오늘부터 자식한테 용돈 안 보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통장 보세요. 돈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맛있는 거 먹거나 여행 가거나 뭐든 좋아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럼 같은 돈을 써도 훨씬 만족스러워요. 자식에게 서운해지기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었죠. 서운함의 본질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기대였다는 것. 오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 쓰는 습관을 못 바꿔서 불안한 겁니다. 습관만 바꾸면 돈도 남고 마음도 편해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 이거 줄여야겠다. 이거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 생각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병원비든 체면 소비든 자식 지원이든 하나만 줄여보세요. 그럼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서 돈 아끼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고 노후를 지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아껴야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른 지출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조용히 적어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